안녕하세요. 가치형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가치 산정의 사례 중에서 냉장고의 소비자 가치를 산정해 보려고 합니다. 냉장고는 가정재화 중에서 가전제품에 해당이 되며 인간이 만드는 가치이기 때문에 소비자 가치로 그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공급자가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공급자 가치의 관점입니다. 소비자 가치라는 관점은 어떤 방법으로 가치를 구현하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제대로 제공하느냐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냉장고의 원래 목적대로 일정한 공간에 일정한 온도의 찬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냉장고의 방식대로 냉매의 상변화를 이용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수준으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동등한 것입니다. 즉 소비자가 공급자의 공급 방식이나 소모 가치가 아니라 공급을 위해 소모한 가치가 아니라 소비자가 어떤 가치를 취득했느냐, 이 취득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소비자 가치의 관점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의 냉장고는 많은 부품이 필요하고 냉매라는 것도 사용합니다. 냉장고의 역할은 일정한 공간에 찬 공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음식물이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냉장고는 찬 공기를 일정 공간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에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들입니다. 산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질소를 채워서 보관한다면 이것도 그 목적에 부합합니다. 세균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청난 설비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살균을 시키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살균이 그런데 완벽할 수는 없고 인체에도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하게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낮은 온도의 공기를 일정 공간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만큼 효과적이고 저렴한 방법은 지금 시대에는 없는 듯 합니다. 더 나은 방법이 개발된다면 미래에는 냉장고가 아닌 다른 명칭의 가전제품이 등장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냉장고가 제공하는 가치는 일정 공간에 일정 온도의 찬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음식물을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는 가치 말고도 화장품이나 약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도 제공이 됩니다. 얼음이라는 것도 만들어져서 팥빙수를 만들어 먹거나 몸에 난 상처를 치료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냉장고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음식물을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국한하기보다는 일정 공간에 일정 온도의 찬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지금의 냉장고는 찬 공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냉매의 상변화를 이용합니다. 액체 상태의 냉매가 기체로 바뀌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체 상태는 어떠한 물질이 많은 에너지를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물질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하려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많이 끌어당겨야 합니다. 액체는 기체보다 에너지가 적기 때문이죠. 냉매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어야 하는 조건이 강제적으로 형성이 되면 기체로 바뀌면서 주변의 열을 끌어당겨서 기체로 변하게 됩니다. 당연히 주변의 공기는 차가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냉매가 흘러가는 회로를 만들고 냉매를 압축해서 회로를 따라 돌게 하는 압축기도 필요합니다. 더워진 냉매를 식혀주는 콘덴서라는 것도 필요하고 냉매의 상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팽창 밸브도 필요합니다. 증발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찬 영역에 공기를 접촉시켜서 찬 공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차가워진 공기를 송풍해서 일정 공간에 공급하면 냉장고의 기능이 작동이 되며 이 공간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소비자 가치를 산정하고자 할 때는 소비자가 얻은 에너지 가치와 시간 가치 그리고 정신 가치가 얼마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냉장고의 역할은 일정 공간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소비자가 얻은 것은 열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차갑게 된 일정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소비자는 전기 소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얻게 되는 것은 일정 공간에서 제거된 에너지이고 이를 위해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거된 에너지 양에서 소모한 에너지를 제외시키면 이것이 바로 소비자가 얻는 에너지 가치입니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냉매 방식으로 구현한 냉장고는 콘덴서를 통해서 냉매가 얻은 열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냉장고 뒤편에는 방열 구조가 있어서 여기서 열 에너지가 발산이 됩니다. 이것이 가정생활에서 문제로 인지될 정도는 아니므로 이 부분은 가치 산정에서 제외해도 될 것입니다. 차갑게 만든 일정 공간 안에 공기가 고르게 분포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냉장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도 지금 시대의 최첨단 냉장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일정 공간 안에서 제거된 에너지 양은 냉장고 제조업체에서 실험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측정해서 전기 에너지 단위로 환산해서 그 가치를 매기면 됩니다. 여기서 소모한 전력을 차감하면 이것이 소비자가 냉장고를 통해서 얻는 가치가 됩니다. 만약에 어떠한 냉장고가 냉각 성능은 좋으나 소모하는 전력이 많다면 소비자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냉장고의 용량이 크다면 냉각 성능이 더 좋아야만 원하는 찬 공기를 일정 공간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소비자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고 소비자가 더 높은 가치를 지불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냉장고의 수명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10년 동안 사용하고 고장나서 교체해야 한다면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에 비해서 그 기능적인 가치가 절반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능적인 가치를 예로서 산정해 보겠습니다. 제시하는 수치에는 큰 의미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예로서 들기 위한 수치일 뿐입니다. 만약에 어느 냉장고가 시간당 제거하는 에너지를 1kW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전기 에너지 소모량이 0.3kW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사용 연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냉장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에너지 가치는 하루에 16.8kWh이고 10년이면 61,320kWh입니다. 이것이 냉장고가 발휘하는 기능적인 면에서 소비자가 얻는 소비자 가치입니다. 냉장고의 사용 편의와 디자인도 소비자 가치에 기여를 합니다. 앞에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더라도 사용이 불편하면 그 가치는 반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오히려 편의성이 좋거나 디자인이 소비자 마음에 들면 소비자의 만족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 가치도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나 편리함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비자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이것은 소비자마다 그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소비자는 조그맣게 여럿으로 공간이 나눠진 것을 선호하겠지만 반면에 큼지막한 공간을 원하는 소비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개의 문이 있고 복잡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있지만 매우 단순하고 고장이 나지 않으며 직관적인 기능만이 제공되는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도 있을 것입니다. 색깔과 디자인은 그 평가가 더욱 어렵습니다. 소비자마다 취향이 훨씬 더 많은 편차를 보이게 됩니다. 편의성이나 디자인은 소비자의 취향이고 이것을 통해서 얻는 소비자 가치는 정신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즉 편리한 수납성을 가진 냉장고를 이용할 때마다 소비자가 얻는 것은 정신적인 만족입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의 냉장고를 보면서도 소비자는 만족을 얻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거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신적인 불만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정신가치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정신적인 만족은 정신적 에너지 충족으로 본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충전된 정신 에너지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만족한 상황에 놓일 때 그만큼 소진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정신적 만족으로 충전된 정신적 에너지는 우리의 불행과 스트레스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만족으로 충전되는 정신 에너지는 정신 만족도와 시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제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에 사용하면서 일정 기간 이내에 소비자가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가치의 사후 정산에 해당이 됩니다. 냉장고를 통해서 얻는 사용 편의나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굳이 분리해서 가치를 산정하지 않고
만족도라는 항목에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물론 분리해서 산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뭉쳐서 정신적인 만족도 안에 다 포함시켜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냉장고의 특성상 각 요소가 소비자에게 주는 가치가 크게 크지 않기 때문이죠. 정신적인 만족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올바르게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소비자마다 똑같은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이면 비슷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어떤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세하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만족을 통해서 소비자 가치를 산정해야 하는 냉장고 말고도 다른 여타의 재화나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지만 기준에 맞게 소비자가 그 자신의 정신적인 만족도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냉장고를 구매한 어느 소비자가 정신적인 만족도를 가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일반 기준에 준하여서 20%라고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정신적인 만족에 대해서도 하루에 10분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면 이 10분에다가 20%를 곱해서 정신적인 만족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의 20%니까 2분이죠. 하루에 2분이라고 계산이 되고 이것을 냉장고를 사용하는 전체 기간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다만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의 디자인이나 편의성이라는 만족도는 사용 연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떤 일정 기간만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전체 기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정 기간만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가치위원회에서 기준을 또한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그 기준이 2년이라고 정해졌다고 하면은 그 2년만을 고려하게 되면 이 냉장고를 통해서 소비자가 얻는 디자인과 편의성에 의한 정신적인 만족의 가치는 2분 곱하기 365 곱하기 하루에 2분이죠. 곱하기 365 1 곱하기 2년 하니까 1460분이라는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단위를 시간으로 바꾸면은 24시간 20분이고 날짜로 바꾸면 1일 하고 20분이라는 시간 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냉장고와 땅을 차지하는 면적도 소비자 가치가 손실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 수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 손실이 수납 기능과 냉장고와 땅을 차지하는 기능이 상쇄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냉장고의 수납 기능이 크다면은 그것을 오히려 그 가치를 따로 선정해주고 땅의 소모 가치를 땅의 면적을 차지하는 가치를 빼는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산정된 소비자 가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용 연한이 10년인 냉장고였는데요. 이 냉장고가 61,320kWh라는 에너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용 편의성과 디자인 만족도에 의해서 1460분이라는 시간 가치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냉장고의 소비자 가치를 산정하는 사례를 매우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태까지는 정신가치나 시간가치 위주로 계산이 되는, 산정이 되는 그런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 산정을 다루었었는데, 오늘 냉장고라는 것을 냉장고의 소비자 가치를 산정하면서 에너지 가치라는 가치로도 이게 그 가치가 산정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마도 처음으로 보여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냉장고의 소비자 가치를 산정하는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그렇게 썩 재밌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줍니다. 구독도 제가 구독자 수도 한 수백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수백 명이 넘는 것 같은데 다른 시청자분들을 보시면은 구독자가 한 4-5분밖에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10명 내외.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마음에 든다 하면은 그냥 다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 영상을 시청할 때 그 영상을 제작한 분에 대한 그 노고, 수고에 대한 제가 답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나눠주는 만큼 자신에게도 언젠가는 그 좋은 것이, 그 좋은 기운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우주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